물 위에 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이 있고, 이 행동이 나타나는 물 위로 떠오르게끔 하는 물 속에 잠겨 있는 그런 요인들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쭉 적어 본 거예요. 빠르게 읽어볼게요. 사회적 규칙, 이해가 힘들다, 어렵다, 혹은 불가능하다. 지시나 요구의 난이도, 의사소통, 기술, 이게 부족하다.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과부하 상태, 혹은 감정 파악이나 감정 표현 기술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행동 말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다른 행동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이 나는 전혀 예측 불가능하고 이해 불가능하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고 이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혼란스럽거나 긴장하게 되는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요구나 과제가 나한테 요구하는 바나 어른들이 나한테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너무 나한테는 어렵기 때문에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강박 혹은 뭐 때로는 이제 편집증, 집착 이런 것도 있지만 강박이 훨씬 흔한 이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각성 조절. 이거는 신경이 각성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각성 조절이 우리처럼 안정적으로 자기 의도대로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각성이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다시 말하면 긴장도가 너무 높거나 낮거나,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기술 부족하거나 감각 과부하 기타 등등.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ADHD를 갖고 있는 아이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어려운 행동 원인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 이거는 장애가 어떤 장애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ADHD든 지적장애든 학습장애든 뭐 자폐성 장애든 이런 행동은 누구든지 보일 수 있죠. 심지어는 장애가 없는 아이들 중에도 우리가 그동안 문제 행동이라고 불러왔던 행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더 심하거나 자주 하진 않을진 모르지만 그런 행동을, 그리고 예를 들면 장애는 없지만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비장애 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도 학교에서,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아이의 성향이나 장애가 뭐냐, 혹은 어떤 기질이냐,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든 없든, 그 다음에 그 장애가 뭐가 됐든, 그리고 기질적으로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든 상관없이 행동 자체만을 다루려고 하는 게 지금 특히 응용행동 분석, 행동수정의 접근법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특성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아이는 문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동 자체만을 우리가 다루는 그 어떤 가치 중립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얘는 어떤 애고 이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만약에 그 행동이, 새로운 문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얘는 또 한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는 문제 아이가 되고 문제 아동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과정을, 중재 과정을 보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장애로 인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장애라고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같은 자폐나 같은 ADHD가 있는 아이라고 그래도 다 다르죠. 다 다르다는 얘기는 거기 안에 그 아이의 지금까지의 경험, 또 주변 사람들이 얘를 대해왔던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 혹은 부모님들과의 상호작용 방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장애 특성이나 장애로 인한 어려움 혹은 기능상의 어떤 손상,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거는 일부 요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